일단 맨유가 풀럼한테 이제 졌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뭐 경기력적인 이슈라든지, 뭐 사실 터나 감독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이제 올 시즌 스타트할 때부터 음. 쭉 지금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지금 뭐 차기 감독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터나 감독이 현재 이제 뭐 영국 현지나 음. 이쪽에서 이제 민심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왈가왈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매운맛 인터뷰가 슬슬 등장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 매운맛 질문이죠. 음, 기자들이 테나우 너 경질 압박 받고 있는데 음, 어떡할래? 어떡할래? 자꾸 음, 물어보거든요. 테나우는 한결같습니다. 나 아직 계약 기간 남아있다. 음. 다음 시즌까지 맨유 감독 맡을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원칙적으로는 맞죠. 계약이 그렇게 돼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 곳에서는 테나우에 대한 비판이 현지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팬들의 여론이 더 안 좋아진 지금 하나의 기사가 루머가 떴는데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부상 루머가 떴습니다. 지금 이제 노팅엄전이 새벽에 있잖아요. FA컵 경기 노팅엄전이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그 경기를 핏이 안 돼서 못 뛸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은 의무팀이 뭐 판단을 했겠죠. 브루노가 이 사타구니를 잡았을 때 뭐 언제 괜찮다고 어떠냐, 했을 수 괜찮냐 있고. 이제 뭐 했을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부상 루머가 좀 있는 상황이고 노팅엄전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선수단 관리적인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적이 좀 좋았을 때라고 한다면 아 그래 이거는 뭐 선수 본인이 너무 뛰고 싶어 해서 나 괜찮아 뛸게 하고 고집했을 수도 있고 의료진 쪽에서의 판단은 또 사실 우리가 완전한 전문 내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추측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는데 성적도 안 좋고 여기에 하필 또 이런 일까지 겹치고 그리고 이 테나라는 감독의 전술 자체가 워낙 선수들에게 강도 높은 빠른 전환 스프린트를 요구하는 만큼 거기서 선수들의 체력이나 에너지 레벨이 좀 약간 혹사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 좋은 타이밍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은 이거는 좀 비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일단은 뭐 터나우의 입지나 그 맨유 내부적인 시선을 이제 살짝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네오스 쪽이나 레클리프 어디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왔으니 이쪽은 그래도 터나우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로마노의 얘기 보면 테나우가 구단의 모든 논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뜨고 있는 차기 감독 루머들은 다 에이전트 쪽의 언플이다. 뭐 이제 에이전트 쪽, 감독의 에이전트 쪽에서 나 맨유 감독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구단이랑 접촉한 감독은 사실 이제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나 팀 좀 구해줘. 그렇게 해서 지금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로마노의 추측이고 테나우는 지금 이대로라면 여름 이적 시장을 새 디렉터와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맨유 팬분들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절일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은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3월 성적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로마노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성적을 보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계단만 6위로 간당간당해요. 2계단일 뿐이지 승점 차가 8점 차예요. 맞아요. 간당간당하다는 말이 맞아요. 이게 지금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 당장 FA컵도 오늘 이번에 노팅엄전을 봐야 되는데 노팅엄 원정에서 한번 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쵸.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테나우 팬들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 그 실망만 안겨줬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경질의 가능성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테나우가 어쨌든 지금 시즌이 진행 중이고 아직은 감독이기 때문에 잔류할 수 있는 결과를 낼 경우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리그에 그치. 진출한다. 그거는 뭐 무조건이죠. 그리고 지금 맨유가 남아있는 이제 FA컵. 음. 예, FA컵 내에서 만약 그러니까 사실 FA컵도 지난 시즌에 결승을 갔지만 맨체스터 시티에게 꺾이면서 그쵸. 탈락을 했었고 그러니까 준우승을 했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성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감독을 뭐 경질을 하고 뭐 새 감독이 오고 할 때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감독을 그 경질을 하려면. 그렇죠. 경질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경기력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챔스 진출하고 FA컵에서 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이거는 사실 조금 더 믿고 가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생기는 거죠.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꼭 만약에 우승이 아니더라도 일단 웸블리는 가라. 준결승부터 웸블리를 가잖아요. 일단 웸블리를 가고 거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야 이거 진짜 젖잘싸다. 너무 약간 잘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FA컵은 꼭 우승을 안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근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놀랍게도 승점 8점 차.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대로라면 테나 감독이 오히려 잔류해야 될 명분이 좀 적지 않을까. 제가 아까 간당간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맨유가 간당간당한 건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티켓이 간당간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럽 대항전은 그러니까 챔스는 고사하고 유럽 대항전까지 못 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뭐 내부적으로 더 논의가 더 깊어질 것 같고. 네. 그리고 레클리프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새 주주로서 새 어떤 구단의 소유주로서 보여준 모습은 말뿐이잖아요. 행동으로는 아직 무언가 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라고 보여준 건 아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그리고 면에서 사실 부임 시기가 뭐 엄청나게 오래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근데 시작부터 팬들이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비판하는 어떤 감독 문제에 대해서 어영부영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딱 돌아봤을 때 씨 감독 경제 타이밍 놓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실수 범했다가는 아무래도 평가가 초반부터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테나는 좀 이제 잔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아까 뭐 계약 기간 얘기도 했듯이, 그래서 이네오스 측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눴다고 하고, 지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차기 감독 얘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감독이죠. 데체르비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 빌드업의 체계, 강한 압박. 정말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그동안 데체르비는 뭐 이전에 사스올로, 뭐 샤타르 그리고 지금의 브라이튼까지 정말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 약간 펩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펩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체르비는 정말 평가가 좋을 만한 감독인데 확실히 맨유 감독 후보군으로 링크는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체르비는 사실 맨유만 링크라는 게 아닙니다. 리버풀이랑 바이에른 뮌헨이 혹시 사비 알론소, 탑타 계신 사비 알론소를 놓치면 이후에 데체르비 선임을 노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미네는 뭐 나겔스만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데체르비에 대한 언급이 좀 있고 첼시랑 바르셀로나 중 링크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데체르비 첼시는 엄청 많긴 했어요. 바르셀로나도 차비 감독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차기 감독 때에서 데체르비 얘기가 그쪽 모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이제 데체르비 이외의 감독 후보군 중에는 뭐 슬롯, 페이노르트 있죠. 예전에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더 이제 맨유 팬분들이 꺼려하실 토마스 투헬. 사실 이제 그 추맨의 그 첼시 세계관에서는 그 맨유 감독 투헬이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좀 꺼림직하고. 자,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의 아모림. 또 좀 꺼림직할 수 있는데 포터. 그레이엄 포터. 이분도 좀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죠. 근데 한지 플릭. 그리고 뭐 일단 언제 과연 벤치로 돌아올까 기대되는 지네딘 지단. 다 이렇게 링크는 일단 나오고 있어요. 무성하네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 로마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직 구단과 접촉한 분명한 어떤 측근은 아직 없는 것 같고 테나가 경질될지 말지 여부도 일단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후보 정도로 데체르비도 그냥 언급되고 있다 정도인데 혹시 데려오려고 해도 정말 많은 경쟁에 따를 것이다. 이번 여름이 제 생각에는 감독의 대이동 사태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어쨌든 사임을 이미 발표한 클럽들도 있고 사실 뭐 투엘이나 뭐 클럽도 차비 그렇고. 같은 경우 클럽 이렇게 세 팀 어쨌든 리그를 선도하는 팀들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감독이 무조건 들어올 거고 그 외적으로 이제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감독들의 거취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데체르비 어때요? 만약 맨유에 이제 뭐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숱하게 데체르비의 장점을 정말 많이 언급을 했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정도의 팬분이라면 데체르비 정말 좋은 감독이지. 데체르비 펩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지. 빌드업 체계 뭐 3, 1, 2, 3 그때 뭐 전반 후반 빌드업 체계 다르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항상 비워두지 않는 감독이에요. 좋은 감독인 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그래서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이 데체르비의 제가 생각하는 좀 부족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안 쓰는 선수는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베스트 11에 대한 고집은 확실히 좀 있는 편이다.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막 주전만 쓴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실 데체르비가 진짜 편견 없이 되게 어린 선수들도 막 쓰고 그래요. 브라이튼 경기를 보면. 그래서 주전에 대한 신뢰가 크고 일단 주전을 먼저 선발로 내세우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 기용해서 막 유망주 안 쓰고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데체르비가 뭐 인터뷰 중에 스스로 내 전술에서 미드필더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포지션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근데 사실 맞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펩도 본인 그 축구 철학상에서 적응이 안 되면 사실 플랜에서 이렇게 좀 기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갖는 경우가 또 있는데 이것도 살짝 좀 비슷한 면이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미드필더가 제가 보기에도 해야 될 역할이 많기는 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좌우 스토퍼에 한 명 내려서 베넌백슨이 만들기도 해야 되고 수비할 때 측면 커버도 해야 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할 때도 윙이랑 콤비 이루어야 되고 풀백이 움직일 때 알아서 눈치껏 내려야 되고 이게 다 그 팀에 녹아내리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데체르비의 말처럼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적응한 선수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과감하게 씁니다. 적응을 못한 선수는요 출전 시간에 아예 안 줘요. 다우도 잊혀졌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브라이튼도 사실 올 시즌 성적이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군데군데 부상자가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브라이튼 팬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우리가 지금 유럽 대항전도 병행하고 있고 지난 시즌보다도 상황이 더 어려운데 그런데 계속 그 데체르비는 일정 생각 안 하고 선수들 체력 생각 안 하고 쓰는 선수만 계속 쓰고 쓰다 보니까 아니 이거 지금 성적 안 나오는데 이쯤 되면 감독도 새로운 시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스쿼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네. 팬들은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니 지금 막 뭐 아무리 FA컵 막 이런 일정들이 막 섞여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쓰는 선수만 쓰니까 막 지쳐 있고 몸이 무거워 보이고 이런 게 막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브라이튼이 사실 막 봤을 때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베테랑 나이대 반열의 선수들도 좀 제법 있고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 밀너처럼 랄라나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데체르비의 이런 운영이 조금 단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황이 예를 들어 우리가 입혀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적 시장을 거쳐서 새로운 선수에 대한 수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맨유 스쿼드로 놓고 봤을 때 사실 뭐 마운트나 이런 자원들은 나 지금 마운트 지금 맨유 간 것도 까먹을 것 같아. 에릭센은 어떡할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에릭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선수 영입이 된다고는 하지만 뭐 확 영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없다고 봤을 때 그렇죠. 데체르비가 지금 뭐 본인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적응하기 전까지는 조금 플랜해서 일단은 쓰지 않는 스탠스를 감안했을 때는 그쵸. 이게 뭔가 그 맨유 초기에도 적응 기간에 있어서의 오르내림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의 이적 시장으로 감독이 원하는 모든 스쿼드가 맞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죠. 이거 원래 리빌딩 뭐 이런 건 다 몇 시즌에 거쳐서 하고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를 또 다 사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맨유의 지금 스쿼드는 저는 약간 엉망으로 비유를 할게요. 그래서 새 감독이 왔을 때 정말 자기 전술에 안 맞거나 이 맥토미니 이거 기술 뭐냐 하는 막 이런 약간 이 예시를 들었을 때 그런 선수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쓸 수 있어야 팀이 원만하게 첫 시즌 그래도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스쿼드 리빌딩까지 제 생각에는 시간이 그래도 좀 소요가 될 거라고 보이고 감독도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축구 이상향을 딱 그리기까지는 좀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바로 맨유에 부임을 했을 때는 쓰는 선수만 쓰면서 오히려 안 쓰는 선수는 안 쓰고 근데 그로 인해서 일정이 좀 바빠지거나 혹은 뭔가 부상자가 발생됐을 때 바로 데체르비가 첫 시즌에 위기 대처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 이제 지금 브라이튼처럼 약간 그 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이제 감독 후보군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뭐 회장이 그냥 바로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분명 내부 회의를 거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후보군을 추릴 텐데. 맨유 전력강화위원회. 있겠죠. 근데 후보군 추릴 때 회의할 때 꼭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체르비가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데체르비를 좀 유력한 후보군에 둬야 되느냐. 그리고 시간을 줄 것이냐. 그죠. 그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을 제가 일단 끄집어내서 얘기 드렸지만 그렇다고 추천 안 할 거냐? 아니 추천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꼭 참고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데체르비 추천 안 합니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리버풀이 알론소 놓치잖아요. 전국 데체르비도 알론소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을 거라고 기대되는 감독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추천을 안 합니다가 아니고 추천을 하되 이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기다려 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자기기 사면은 이 주의사항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때는 뭐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걸 말씀드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